자, 지금부터 해커스 헌법 특강 1회차 OX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강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해드린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이제 특강의 기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조만간 촬영을 하고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라든지 국가배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뒤에서 하자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요것들은 특히 얘는 통치구조에 좀 이렇게 많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진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또 국가배상이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빼버리기는 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혹시 모르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특강으로 한번 이렇게 해드린다고 그랬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뭐 하루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강이 이제 오늘 진행하는 건데요. 뭘 할 거냐? 약간 애매해. 이것도 애매한 거야. 우리 진도인지 아닌지, 이게 통치구조인지 아니면 기본권 영역인지가 좀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애매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우리 시험에 좀 나오나?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약간 이제 걱정돼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소로 부족하다, 안 된다, 이거보다는 기본소가 딴 책보다는 좀 얇아. 일부러 회독수 증가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판에 불안감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박철환 책은 뭐 이게 빠졌네 저거 빠졌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요 정도로 이제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애매하거나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재에 있거나 기출이 좀 몇 번 됐어.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완하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완이기 때문에 양을 보시면 그렇게 엄청나지 않습니다. 뭐 해설까지 다 합쳐도 뭐다 10페이지 내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강을 한 두세 번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로도 충분히 어떤 문제든 대응할 수 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순경이잖아, 그죠? 경관을 하더라도 이거 하면 뭐요? 경찰 승진까지 충분히 대비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경찰에서 시험 치고 있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경찰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특강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 국회 구성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상 이 지문은 일반적으로 국회 파트에서 출제가 돼요. 국회 파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 진도인지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오늘 특강 부분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것도 있지만 약간 난이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국회 구성권. 이게 뭔데? 국민들은 여소야대를 만든 거예요. 여소야대. 이게 뭐야? 여당.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그러죠. 즉 민주당은 소. 현재 우리나라 국회가 300석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여가 150이 안 되는 거야. 야대. 야가 더 많아. 과반수 이상. 그래서 150이 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야당이 국회의원이 더 많아가지고 통제해라, 이런 의미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당이 국회의원 수가 더 적고 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더 많으면 대통령은 엄청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한 것을 국회가 입법으로 좀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입법이 잘 안 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옛날에는 이 야당 의원들을 보다 빼가지고, 이때 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뭐 회유, 협박, 너 비리 가지고 있지? 이거 신고한다. 너 깜빵에 집어넣을 거야. 이런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현 우리 여당으로 와. 그러면 우리가 막 보조금 이런 거 팍팍 밀어줄게. 정부가 거기다 철도 놔줄게. 이런 여러 가지 회유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야당 의원들을 잡고 탈당 그리고 입당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대 야소로. 그래서 이제 국민이 여기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
이거는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기본권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어.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없어요. 이거는 누가 결정한다?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따라서 이런 기본권이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국회 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 의석 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자 하는 것이고, 이는 오늘날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대의제도는 기본이 뭐야? 이게 통치구조니까 좀 애매하긴 하는데, 통치구조에서 이거 기본이에요. 한 번 뽑으면 4년간은 뭐다? 네 맘대로 해라. 자유임. 그러니까 야당에서 여당으로 가든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든가, 그건 뭐요? 국회의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년간은 뭐다? 면책,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간다고 그래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간다고 그래도 이거는 4년간은 자유임, 면책이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이는 국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꿔도 돼? 네, 바꿔도 돼요. 왜? 대의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국회 구성권이란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판례 한번 봐볼게요.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왔네. 청구인들의 주장에 국회 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 의석 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여소야대로 가자는 건데, 이런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대의제도는 뭐다? 자유임이란 말이에요. 뽑아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런 기본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좀 쉽더라. 고교 평준화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명시가 원래 비평준이었는데 평준화를 하게 되는 거야. 이제 평준화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강제 추천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강제 추천 방식으로 하는데 위헌된 게 있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뭐다? 신뢰보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어려워요. 중요. 어렵고도 중요해. 왜냐하면 이거는 난이도가 좀 꽤 있는데요. 이런 말 잘 안 써요. 자, 법치국가 하는 이유가 우리가 법적 안정성 때문이래요. 근데 판례가 이 법적 안정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야. 뭐로 구분하냐면 주관적인 측면과 그리고 객관적인 측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측면이 있는데, 그 객관적 측면으로 뭐다? 신뢰성, 항구성, 투명성, 법적 평화, 이게 객관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측면은 뭔가요? 법규범이 존속력을 갖고, 이 법이 계속 존속될 거니까 이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갖게 되는 행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바로 그 법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행위 기준이다.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 집 사지 마라, 세금 많이 물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제도 또는 법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소득세법이나 이런 걸 보고, 내가 집 사면 안 되겠구나, 행동하는데 기준이 되죠. 그죠? 법 때문에. 자, 객관적인 측면은 뭐가 있다고요? 바로 신뢰, 항구성,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안 봤으니까 어렵다는 거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우세요. 뭐 주관, 행위준. 연결하기도 쉽네.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법을 보고 행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행위기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신뢰와 항구성이다라고 하는데, 얘를 바꿔서 출제하겠죠. 그래서 요거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해 두세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 뭐다? 행위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꼭 외워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 기출 한번 볼까요? 딱 이렇게 나오지.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로서 뭐다? 행위 기준, 즉 앞뒤를 바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도 중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거 제가 7월 기본 강의에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1월 달에는 확실하게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뭔 말이냐? 이 판례 너무 유명하니까 아시죠? 국세청에서 15년 일했어. 그러면 줘야지. 뭐? 세무사 자격증. 야, 국가가 법을 만들어갖고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안 준다고? 그게 말이 되냐? 신뢰를 너무 크게 침해해. 이 판례 너무 유명해요. 자, 근데 이거랑 똑같은 판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4번 판례입니다. 특허청에서 15년이라면 준다며. 뭐를? 변리사를. 왜 인제 와서 딴소리인데.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뭐다? 둘 다 위헌이에요. 근데 비교해서 꼭 뭐를? 관세사, 관세사랑 법무사는 합헌이래요. 왜요? 이게 판례의 취지는 똑같아. 뭐? 경력직 공무원한테 주라는 거야. 줘. 왜 위헌이야? 안 줘. 안 줘. 왜 안 줘? 12년 8개월이나 됐는데 왜 안 줘? 안 주니까 위헌이야. 얘는 주니까 합헌이에요. 얘는 법이 뭐라고 되냐면 경력직 공무원에게 관세 자격증을 줘. 법무사 자격증을 줘. 주니까 합헌이야. 안 주니까 위헌이야.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주문 문제로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죠? 자, 원체 유명한 판례가 얘죠. 얘가 제일 잘 나오는데 나머지도 같이 정리해 두자. 이런 취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4번 볼게요. 내용들은 좀 읽어보세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안 줘. 안 주니까 뭐다? 결국 위헌이다라는 거죠. 관련 기출도 봐요. 특허청 경력직 공무원에게 변리사 자격을 줬다가 법을 개정해서 일부만 줘. 그러니까 15년 넘어가는 사람만 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러면 뭐다? 위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5번 갑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 면적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가 의약품 도매상을 한다 또는 배추 도매상을 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창고 크기 같은 건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배추인데 뭐 어느 정도 도매상하려면 어느 정도 넓이가 있어야지. 막 배추를 꽉꽉 차 넣으면 다 썩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약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창고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좀 넓어야 되나 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데, 근데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이런 창고 면적 같은 거를 위헌으로 볼 리는 없다는 거죠. 지나치게 넓지 않은 한 거의 합헌이다. 그래서 의약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그런 넓이를 이제 가지라고 하는 거,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라. 그러면 이건 합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의무에 위반되는 거 아니다. 의약품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설비는 갖고 있어야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화이자라든지 이런 것들 뭐 냉동 몇십 도 안에서 해야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동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중기업 하려면 가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관련 판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6번. 6번도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순경이니까 또 경관이니까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알 거 아니에요. 김영란법은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뭐를 먹고 액션을 꼭 취해야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거 자체로도 불법이야. 5만 원 넘어가거나 막 이러면 3만 원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요즘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좀 높이, 근데 이거는 패스하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다? 받은 것만으로도 처벌된다는 거지. 받은 것만으로. 꼭 네가 부정부패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재 행위를 했으면, 다시 말하면 돈을 먹었으면 꼭 배임행위가 없어도 처벌해 라는 거야. 김영란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봐요.
아니 내가 별도의 배임행위도 안 했는데 왜 처벌해? 이는 위반된다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뭐다? X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배임행위 안 해도 처벌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6번은 X입니다. X. 그래서 판례 보면 나와 있어요. 셋째 줄. 수재를 하였다면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를 뭐? 그 다음이 중요? 불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 뇌물 받았으면 그걸로 뭐다? 처벌은 충분하다. 꼭 배임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일반 공무원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이 사안이 선거라면 공무원법보다 뭐가 더 밀접하죠? 공직선거법. 선거니까 공직선거법이 더 밀접하겠지. 그래서 우선 적용되는 건 뭐라고? 바로 공직선거법이다. 따라서 우선 적용되니까 선거 사안에서는 뭐다? 일반 공무원법보다 이 법이 좀 더 특별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련 판례 읽어볼게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 공직선거법 구조 1항은 안 돼. 정치활동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안 돼. 그럼 두 법이 좀 충돌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이 사안이 뭐다? 선거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보다 선거라면 뭐가? 공직선거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명심, 지금 이 강의 듣는 거는 그 기본 강의 듣는 사람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기본, 심화, 그 다음 어디까지? 기출까지 들은 사람, 그 사람 이제 예상 문제집 아직 안 풀었어. 그러면 그 중간에 듣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니면 뭐 다 듣고 들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출 다음에 이 특강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아예 초보는 들으시면 안 돼요. 왜? 이게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초보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 수업 때 들었잖아. 이중접치. 즉 대통령이라고 해도 공무원, 국가기관일 때는 뭐다? 기본권 주체가 안 되지만 어떨 때는 된다? 국민일 때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의 당원으로서 하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8번이 약간 그런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검사가 발부한 형 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 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 공무원인 청구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검사하고 지금 뭐다? 경찰이 싸우는 거야. 뭐 때문에 싸운다고? 벌금 미납자의 신병. 그러니까 얘 벌금 안 냈는데 얘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줘. 몰라줘. 얘 풀어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싸우고 있더라. 자, 그럼 이런 벌금 미납자를 가두고 어쩌고, 이거 국민 개인이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하는 거야? 당연히 그건 국가기관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 국민 개인이 사람 가둘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경찰이니까 검찰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 국가기관으로서는 뭐다? 기본권 주체가 안 되지. 국민일 때는 뭐다? 되지. 이거 국가기관이라며. 그러니까 기본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주체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 소송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청구 적격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기출 볼게요. 검사가 발부한 형 집행영장에 의해서 검거된 벌금 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는 경찰 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구성원으로서 공권력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X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사가 발부한 형 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 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 그러니까 얘를 구속해라, 풀어줘라.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지.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업무는 경찰 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국가기관이야.
근데 무슨 헌법소원이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헌법소원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하면 되겠다. 8번 제가 이거 지금 X로 돼 있는데 혹시 곧바로 체크해갖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핵심은 뭐다? 국가기관이니까 소송 안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죠? 답을 X라고 적었는데 혹시 O라면 제가 그 강의 올려드릴 때는 곧바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8번 약간 조금 이상한 면이 있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9번 갑시다. 변호사 등록제도는 그 연역이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보건대 원래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한 권한을 이관한 것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상 공권력 행사의 주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언론 출판에서도 그런 거 배웠잖아요. 뭐라고? 국가가 위임을 해, 또는 국가가 선임해, 돈도 대줘. 겉으로는 민간기구처럼 보여도 얘는 공권력 주체, 검열기구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관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위임도 받았어. 그런 거에 관한 위임도 받았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공권행사의 주체다라는 거죠. 관련 판례도 봐요.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공권행사의 주체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뭘 했다? 언론사한테 야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사과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과방송, 사죄방송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건 뭐가 됩니까?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뭐라고 그랬다? 야 너 왜 이런 거 했어? 사과해. 사과방송, 사죄명령 이런 것도 뭐야?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사과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인이라면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관련 기출 볼게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에 이런 언론사한테 사과문을 해라 라고 한다면 사람이라면 양심, 법인이라면 뭐예요? 인격권인데 여기 뭐라고 났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그러니까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어렵네요. 관련 기본권이 뭐냐라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순경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항과 관련된 기본권이 뭐냐라는 걸 묻는 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경 문제 이런 게 몇 문제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어보고 기출도 풀어봤는데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좀 못 맞출 것 같다라는 약간 난이도 높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특강 자료에 좀 많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 사과방송을 시키면 이미 우리가 배웠다. 누구? 대표자라면 양심, 법인이라면 인격권, 따라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건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볼게요. 이것도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책에도 있을 거야 아마. 아무리 우리가 정당이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해도 생명신체의 주체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거 관련 기출 보니까 둘째 줄이 핵심이야. 미국산 쇠고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니까 정당은, 법인은 최소한 이거는 뭐다?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하든가 말든가 정당이 먹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하려면 누가 들어야 돼? 사람이 들어야지. 왜 정당이 들어오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당 기본권 주체가 돼. 다만 생명신체와 관련돼서는 뭐다? 소송 제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 12번 요것도 좀 잘 나오죠. 우리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되고요. 외국이나 법인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성질에 따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공법인은 뭐래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외국인을 우리가 나눠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적법, 불법 체류자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판례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든 적법이든 외국인은 외국이니까 외국인한테 인정될 수 있는 건 뭐다? 인정해줘야 된다. 즉 불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청구인들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 할지라도 불법 체류 때문에 이거는 법령에 따라서 체류할 수 있냐 없냐 이 자격만 달라지는 것이지 인간의 권리로서 누리는 것 이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아니 불법 체류 외국인을 함부로 때리면 돼? 안 되잖아. 불법 체류 외국인을 함부로 죽이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관련 기출 볼게요. 불법 체류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체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문제되는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라면 인간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지. 다시 외국인은 그냥 외국인의 권리는 다 인정되는 거야. 불법 체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아무리 불법 체류라고 그래도 여전히 생명권은 가져. 여전히 신체의 자유는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X다라는 거죠. 13번입니다. 저는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기본 강의에서 외국인이 이걸 갖기 때문에 되게 논란도 많았잖아요. 아니 외국인한테 어떻게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되면 당연히 노조 가입은 당연하죠. 얘가 되는데 노동장권이 안 될 리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 누가 가입할 수 있다? 당연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도 가능하다. 실업 중인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관련 기출도 그런 의미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14번이 좀 어렵네요. 일반적으로 경찰학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문제 자체로 보도록 합시다. 행정법도 마찬가지인데 법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조직법이고요. 우리 경찰학도 그렇죠. 그 다음이 작용법이에요. 조직법은 뭔데요? 조직 내부, 공무원들끼리의 사이를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 즉 뭐다?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작용법이 없으면 국민을 규율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근거로 국민을 규율하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선임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그럼 이런 문책 경고는 그 제한에 최소한 본질이라면 법률 유보에 따라 본질은 법에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만 있더라? 작용법은 전혀 없어. 즉 법이 다 조직법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거는 결국 외부인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 기출 볼게요.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은 사안에서 법령에서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뭐 경고를 받으면 너는 향후 5년간 이사가 못 돼. 이런 선임 제한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얘한테 경고를 내렸어. 국가가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는데 문제는 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법에만 그런 말이 있고 작용법, 네가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경고를 할 수 있어. 이런 규정이 없더라는 거지. 자, 이 사람한테 임원 선임이 안 되니까 얼마나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건데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 유보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뭐라고 돼 있다? 조직법에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부장 이상 또는 뭐 5급 이상은 경고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조직법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돼 있고, 근데 뭐는 없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경고를 내릴 수 있어. 작용법으로 국민에게 내릴 수 있어. 국민에게 뭐 할 수 있어.
이런 작용법 근거가 전혀 없더라는 거지. 조직법 근거만 있고 작용법 근거가 없으면 그러면 뭐를 못한다? 국민한테 이런 경고를 내릴 수 없다니까요. 함부로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로 법률 유보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더럽게 긴데 간단해요. 뭔 말이냐? 요즘 이런 게 좀 나와. 평등권의 심사 기준. 엄격 갈래? 자의 갈래? 최근에 판례는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의 자유 이런 거 엄격으로. 그 다음 여기에 여기 자 뭐라고 돼 있냐?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자, 국가에서 어떤 걸 형벌로 하고 어떻게 처벌할 거냐. 판례는 뭐다? 이거는 입법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줄의 범위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다섯째 줄에 종합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그 다음이 중요하네 광범위한 입법재량. 그러니까 당연히 자의심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명백히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이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관련 기출 봐요.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왔네. X. 어느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느 행위를 법정형을 뭘로 할 거냐. 이거는 엄격한 심사촉도에 심사된다. X예요. 엄격한 심사촉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16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죠. 공무원이 어디요? 바로 지방의원 당선되면 이제 연금 지급 정지하거나 그러잖아요. 요 16번은 약간 그런 거랑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지자체장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전 예를 들어 지자체장 4년 동안 하죠. 근데 뭘 안 준다는 거예요?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걸 안 준대요. 왜 안 주나요? 4년 동안 월급 있죠. 그리고 너 알고 있었잖아. 이런 거 안 주는 거. 게다가 좀 국가도 애매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연금이나 보통 퇴직금 줄 때 여러분들 주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 장기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20년, 30년 뭐 이러니까 연금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 봐요. 몇 개월이나 있겠어. 1년도 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슨 퇴직금 주냐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너 여기 들어올 때부터 뭐요? 이미 이런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크게 신뢰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관련 기출 볼게요.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인 지자체장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지자체장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각종 의무를 수행했는데 이거 안 해주네. 그러니까 위헌이다. 침해한다. X.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저 이런 판례 되게 많이 받고 수업 때도 이 얘기 설명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국회의원하고 지방원 차별하는 거 치고 위헌 나온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 거의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이거 7급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헌재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잘 위헌이라고 안 해. 국회 눈치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17 지방원을 차별하는 건 거의 위헌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위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뭐 지방공사의 직원 말고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뭐 우편요금 면제고요. 그다음 지방은 우편요금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야. 차별받는 게 다 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 이 판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경찰청장 검찰청장 이분이 퇴직 후 2년간은 뭐가 안 돼요? 정당활동이 뭔데? 안 돼. 정당활동이 왜 안 되지? 중립성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드렸냐? 진짜 이들이 중립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 뭐다? 여당이나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건 엉뚱한 수단을 썼다. 그래서
수단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뭔 말이냐? 인권위의 위원도 퇴직 후 2년간은 뭐다? 공직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이지.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인권위원회의 중립성을 원한다면 임기를 확실히 보장해주고 개입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은 뭐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배웠지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19번 맨 끝에 보세요. 이 부정적답 금지법이라고 하잖아요. 김영란법. 이거는 약간 애매한 게 있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언론인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으나 대부분 전부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기출도 쭉쭉쭉 나오면서 결국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야 이러니까 쉽게 이거는 맞출 수 있겠죠. 그죠? 크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특강 한 번 더 할 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잘못해서, 국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면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소멸시효가 뭔데? 몇 년 지나가면 주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유, 소송 중에 소멸시효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제소기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 있지요. 그래서 소멸시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 국가는 보통 5년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민법은 10년이다 20년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짧아요? 라고 하죠.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길면 언제 얘가 소송 들어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정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야 되지 않냐. 따라서 5년 정도로 짧게 해주는 게 뭐다?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니까 기간이 민법보다 좀 짧은 거는 뭐다? 문제가 없다. 다시 국가 재정이 계속 흔들려. 그러면 국가 재정이 흔들리면 국민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짧게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소멸시효 제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뭐 조금 더 짧은 게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출도 그렇죠.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21번도 되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애국지사 본인하고 순국선열의 유족, 가족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실제로 했던 사람하고 그 했던 분의 가족은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했던 사람이 아니지. 가족이니까 다른 걸 달리 대해서 실제로는 누구를 더 대하겠어요? 실제로 독립운동을 한 본인을 더 대우하겠죠. 이거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평등권이 침해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 얘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폭처법에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업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추행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판례들이 뭐다 이미 어떤 의미인지 대법원이 많은 판례군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준 거라면 명확성이나 이런 거 뭐다 최소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알 수 있으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위헌이 아니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3번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줄에 보면 흉기, 공용될 위험이 있는 흉기, 또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내용, 역시 이것도 뭐다? 대법원이 충분히 어떤 건지 이미 밝혀줬다. 저 옛날에 제가 수험생 때도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위험한 물건 대법원이 다 밝혀주잖아요. 예를 들어 병 같은 건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지. 깨트리면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가위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이미 대법원이 다 밝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다 밝혀준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합헌이다.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24번도 잘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 알고 있죠? 보호가물은 지금은 없지만 옛날 같으면 거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호가물을 할 때는 반드시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보안 관찰은 뭐 그렇게 뭐 부담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법관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5번 단순한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의 참여권, 이런 기본권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 수용자가 딴 데서 일하고 있을 동안 고실 검사하죠. 압수, 수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당사자 없어도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참여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꼭 그 사람 있을 때만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된 기본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중요합니다. 동행명령. 우리 BBK 특검법에서요, 검사의 동행명령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결국 위헌인데 그 이유는 뭐다? 영장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장주의를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어오는 것, 직접적인 것만 영장이 꼭 적용되느냐, 아니면 존말할 때 알아, 안 그러면 너 내일 뭐 어쩐다, 너 이거 집행해버릴 거야, 협박, 이렇게 간접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사건 동행명령이라는 것은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동행명령은 뭐예요?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관련 기출을 보니까 영장주의는 신체에 직접적인 것만 되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처럼 심리적 간접적으로 하는 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X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두 된다는 거야. 존말할 때 와,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심리 간접에도 뭐다? 영장주의는 적용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27번도 중요해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형사 또는 형사에 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 절차가 행정 절차라고 해도 우리 남면 판례에서 설명드렸잖아. 행정 절차라고 해도 얘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아예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이게 행정 절차라고 해도 이거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민사, 헌법소원 또는 행정사건 이런 데서 변호인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게 하네. 즉 형사 절차가 아니야, 또는 행정 절차라고 해도 형사에 불리게 준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다?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변호인 못 만나게 했어도 재판 청구권의 침해, 재판 청구권의 문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다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어디 있지? 신체 쪽에 있잖아. 신체. 그러니까 신체, 형사 또는 형사에 준하는 거, 이런 것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 민사사건이나 이런 데서 변호인 못 만나게 해준다 그러면 신체랑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판 청구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봐요. 27.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신체, 형사. 따라서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 민사, 헌법소원이라면 이런 경우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관련 기출 볼게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벌써 틀렸네. 이거에 국한돼. 그래서 수용자가 민사, 행정,
헌법소원에서 만났다면 여전히 변호인을 조력받을 권리 아니야. 뭐라고요? 재판청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8 곧바로 나왔네.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형사 또는 형사에 준하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는 사법 절차에서 구속된 것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라도 얘가 거의 구속에 준해. 그러면 가능하다.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관련 기출 보겠습니다. 똑같네.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까지도 포함한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기출 문제가 해설 달리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뭐 아니 판례 드래그야. 판례 드래그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해설을 달아봐야 뭐 문제랑 똑같은 거 그냥 판례 번호만 넣는 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딱 그런 문제 같아요. 자, 29번 중요합니다. 이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아빠가 엄마를 계속 패.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한 거야. 이혼을. 그래 이혼하고 이제 폭행죄로 집어넣거든. 집어넣는데 문제는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이 남자 피해 살 거 아니야.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돼 있냐? 그 아빠가 누가 있어? 딸내미 아들내미가 있으니까 직계혈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왜? 아빠니까 이걸 볼 수 있더라. 그래서 판례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있는 곳에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원하지 않는데 엄마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0번입니다. 주거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될 경우 그 효과로 거주지도 이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있는 집이 이제 수용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뭘까? 재산권의 문제지. 재산권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이 되면 이제 어디로 옮겨야 되겠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다. 메인은 뭐다? 재산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전하는 거는 부수적인 것이다. 간접적 사실적 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기출도 딱 그런 내용.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30번까지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